점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타이포를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점을 많이 활용을 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이런 거 사실 굉장히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이번엔 사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강조를 해줍니다. 이러면 사실 밋밋한 타이포만이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크지만 그래도 그 원리를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운이죠.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꼭 점이 아닌 이런 체크 모양이라든가 마커 모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입니다. 아까 I'm gonna give it to you. I'm gonna give it to you. 전무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선을 넣어주는 정말 그런 단순한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선을 뒤에다가 깔아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뒤에 깔아준 이 컬러의 색이 너무 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포 텍스트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색을 적절하게 잘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붓질을 한 느낌?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톤으로 꼭 해주셔야지 글자에 시선을 해치지 않고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뚜껑을 덮어주는 이런 라인 구분을 시켜주면 확실히 이 타이포를 강조를 하겠다라는 걸 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공간에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면은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회전과 기울기인데요. 자, 회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에 타이포를 회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기울기를 몇 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어색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글자 수도 하나나 두 개 아주 짧은 단어로 활용을 해야지 강조를 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울기만 넣어줘도 훨씬 더 강조가 되는데, 조금 힘이 약하다면 컬러만 살짝 바꿔서 넣어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두께, 이건 이제 폰트 자체의 두께를 활용을 한 건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얇은 폰트를 써주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두꺼운 폰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무난한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와 면 조합을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필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트로크 부분이죠. 여기를 구분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법은 조금 이따가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폰트를 바꾸는 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딕 폰트가 있는
타이포에서 그것과는 다른 결의 뭐 손글씨라든가 뭐 세리프 같은 폰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확실하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고 난해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브라켓, 대괄호와 그리고 쌍타운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 영역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컬러에 맞게 강조할 부분에 컬러까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쉽게 강조가 되겠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의 크기에 따라서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표를 이용을 해서 타이포 자체를 지루하지 않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음용편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선 그리고 이 닷 좀 크죠? 이걸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컬러가 너무 화려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타이프들이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죠. 자, 이거는 이제 폰트를 섞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시켜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타이포를 강조를 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했던 느낌이 있죠. 그래서 리얼 보이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붕어빵, 기울기죠. 이렇게 붕어빵이란 걸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는 어울리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회전 하나만으로도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자인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트로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스트로크와 이 휠 차이만으로도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풍부해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컬러까지 넣어주면은 훨씬 더 디자인을 다채롭고 그리고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은 보통 텍스트가 많은 디자인 혹은 PPT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또 모션까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어때요? 뭔가 이게 PPT에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만들었던 브라켓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런 느낌. 어때요? 뭔가 이렇게 모션이 정말 살짝 들어가도 확실하게 재미 같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타이포만 있는 디자인에선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이런 모션까지 애프터 이펙트로 살짝 추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알려드릴 팁은 아주 간단한 텍스트를 강조하는 팁이에요. 딱 엄청 어렵거나 거창한 건 아니고 게임할 시간은 있고 작업할 시간 없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야 할 때 이번에 클릭만으로 그냥 텍스트를 강조하고 주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앞부분에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영상 뒷부분에 제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주 간편하게 텍스트를 강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운 방법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가 이제 어떤 색과 어떤 색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건데 사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조로운 색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전부 다 단색들이잖아요. 이 세 개가 단색.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어가지고 텍스트를 조금 강조를 해요. 이게 단조로운 색들이 많은데 그라디언트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쪽으로 확실하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강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만이 아닌 이런 식으로 약간 반사된 듯한 느낌의 반딱거리는 유리 같은 느낌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간격을 좁혀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한 두 번째 팁은 섀도우, 바로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는 그냥 디자인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림자만으로 강조를 하는 저만의 이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너 섀도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다른 텍스트들과는 다르게 조금 공간감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뭔가 다른 것보다 돋보이게 되고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나의 드롭 섀도우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주고 한 번 더 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줘가지고 섀도우에 여러 번의 드롭 섀도우를 주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게 돼가지고 텍스트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강조되는, 훨씬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도 약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드롭 섀도우를 조금 응용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풍부한 텍스트 디자인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흔히들 많이 쓰는 롱 섀도우입니다. 이것도 조금 입체감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서 훨씬 눈에 잘 띄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너 섀도우, 드롭 섀도우, What about a message? If you feel hungry, you come to my restaurant anytime. No problem.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섀도우, 롱 섀도우 정도로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세 번째, 바로 리플렉션. 자, 반사죠. 아까처럼 유리 같은 느낌의 반사가 아닌 이런 반사. 약간 바닥에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반사 느낌을 주는데, 이것도 뭔가 일반적인 텍스트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 바닥에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되게 간단하면서도 정말 You want to try some? No? Well, for you. Rice nothing. But for us. 많이 쓰이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플렉션을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아까처럼 반사된 그런 느낌을 검정색으로 그림자 느낌을 낸 다음에 약간 각도를 틀었죠. 이것도 저는 종종 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텍스처링. 자, 재질입니다. 자, 뭔가 텍스처에 재질 느낌을 줘가지고 강조를 하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 뭔가 지금은 콘크리트 그런지 느낌의 재질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텍스처링을 넣잖아요. 텍스트에 대한 밀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텍스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풍부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그런지 느낌의 텍스트는 뭔가 액션이라든가 스피드감 있는 이런 쪽에 많이 쓰여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브러쉬로 조금씩 만져가지고 조금 더 리얼하고 사실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링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이런 그런지 더트 느낌의 재질이 아닌 뭐 약간 뭐 나무라든가 벽돌 이런 느낌으로 응용을 해도 충분히 많이 쓰이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강조하는 법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는 그라디언트, 그리고 섀도우, 그리고 리플렉션, 마지막으로 텍스처링. 자, 이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뭘 만들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라디언트, 이거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어요. 여기에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없앨 수도 있고요, 조절을 하시고 앵글도 조절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유리 재질의 그라디언트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라디언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아주 2개의 간격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일직선 딱 끝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탁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돼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너 섀도우, 이것도 또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너 섀도우라고 있죠. 없으면은 여기 FX에 이너 섀도우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블렌드 모드는 노멀, 멀티플라이 같은 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랑 거리, 그리고 사이즈, 조절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는 스트로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추가를 해서 체크를 해서, 자, 드롭 섀도우는 원래 하나밖에 없을 텐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한 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디스턴스를 10이잖아요. 그 다음 거는 22 정도로 한 2배를 띄워가지고 만들고 색깔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롱 섀도우는 만드는 법이 어렵진 않은데 이 영상 끝나면은 제가 찐찐이라는 단어로 이제 롱 섀도우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강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되게 짧아요.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션, 이 상태의 텍스트를 하나를 복사를 하세요. Alt를 누르고, 자, 그리고 컨트롤 T로 여길 드래그해서 내리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동 툴로 옮기고요. 자,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여기에 선택을 해서 검정, 흰색에 여기 있는 투명 색깔이 잘못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느낌이 나요. 간단하죠? 자, 응용은 우선은 이거를 우측 버튼 눌러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많이 썼던 기능이죠. 하고요. 컨트롤 T로 컨트롤 누르고 위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거 하나를 더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J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CC 2019부터는 컨트롤을 안 눌러도 아마 될 거예요. 조금 다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색깔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처링은 너무 간단해요. 자, 어떤 텍스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세요. 이거를 텍스트 위에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 텍스트 위에 놓으신 다음에, 자, Alt 버튼을 누르면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클리핑 마스크 메뉴가 떠요. 이 사각형 눌러주면 안으로 귀속이 돼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메뉴가 떠요. 시키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 위치, 텍스처의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말이 아닌 블렌드 모드로 뭐 멀티플라이 같은 걸로 하면 밑에 로고 색깔이 묻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플라이 같은 걸로 하면 밑고요. 그리고 노말이 아닌 블렌드 모드로 뭐 멀티플라이 같은 걸로 하면 밑에 로고 색깔이 묻는 거는
그리고 브러쉬를 클릭을 하세요. 네, 사실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막상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 정도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타입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철저한 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 스타일인 거죠. 실제 본인이 흡수하실 부분만 흡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Back in March, I made a video about typography trends of 20. And a lot of those typography trends have been seen throughout this year. We have things like outline text and disruptive. Back in March, I made a video about typography trends of 2021, and a lot of those typography trends have been seen throughout this year. We have things like outline text and disruptive typography, and they've been found all over the design world. But what can we expect to see in the new year in terms of typography trends? Well, let's take a look and see what we've got to play with. And later in today's video, you can learn about the awesome design tool that helps you create sleek, modern and nifty websites. It's ReadyMag, the design tool that's built right into your browser. ReadyMag is offering you guys, the Satori viewers, a great promotion, so learn more about that later in today's video. So, after doing a lot of research and with my ear firmly to the ground, it seems there is a huge potential for 4 specific styles of typography to really take off in a big way next year. The first one being the use of really wide and stretched typography that kind of appears short in nature. This has already started to make an appearance this year, but it really could take a hold in 2022.
This style of typography is often here. But it really could take a hold in 2022. This style of typography is often created using modern sans serif fonts and is presented in uppercase letter forms. It works really well with short phrases or words, and it really does come across as modern and trendy. There are specific fonts that carry this style naturally, two of which are Neutro and also Vlanella Bold. Now I don't suggest that you manually stretch your typography because that kind of distorts the style of your typeface. Rather, it's best to seek out fonts such as Vlanella and Neutro if you really want to make use of this trend. To seek out stretch your typography. Because that kind of distorts the style of your typeface. Rather, it's best to seek out fonts such as Vlanella and Neutro if you really want to make use of this trend. The next possible trend to take off is one that is used by designers who work on magazine covers, and that is to obscure the full word or phrase with an object in the foreground. And this is often seen on the title or the name of a magazine, and then the model usually hides part of the lettering with their form. However, this is now spilling over into the greater design community and is becoming a very popular design method. This technique often shows that the brand or the company's very popular design method. This technique often shows that the brand or the company is recognizable just by the style of the font alone, without being able to read the letters. And Vogue is a magazine that has done this over and over again throughout history. The technique shows how well and established Vogue is, because people recognize it without being able to read the actual words. But yeah, this is now moving over to the design world as a whole. And something else that designers are utilizing is cutting off parts of the word to the left or to the right of the design. Again, this is a playful tactic that can create a visually appealing design. The third trend that acts as a playful cutting off parts of the design world as a whole, the left, and something else that designers are utilizing is cutting off parts of the word to the left or to the right of the design. Again, this is a playful tactic that can create a visually appealing design. The third trend that actually isn't going to be exclusive to next year, but likely to many years in the future, is animated typography. Now that we have so many design programs that enable us to make motion graphics, and lots of tech to easily view those graphics on, desig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animated and less static. This is also, of course, true to typography. This has already been shown on my channel when we look at top tier design portfolios that include animated functions and typography. It's a way to show off not only skills as a graphic designer, but to showcase how far technology has advanced in our time. When animating typography, you should always aim technology has advanced in our time. When animating typography, you should always aim to include the style of animation that fits the font choice and the message of your design. It is wise to start the time frame with the font and wording already visible as a whole, and then carry out the animation thereafter. You want people to read the text at a first glance and then to see the animation. But yeah, expect to see more and more animated typography as time goes on.
The fourth trend that you should look for in 2022 and possibly use on your design work, when the time is right of course, is outline typography. Yes, this has been trending this year and I did talk about it in March, but it's likely going to carry over into the next year and dominate the graphic design world. It's been seen in adverts on TV shows, magazines, pretty much everywhere. This technique is often done with bold sans serif fonts and in uppercase letters. Designers will pair outline typography with filled typography of the same font, and this creates some contrast and hierarchy. Yeah, it's super easy to do, and in the right context, it can look awesome. But that is a super easy to do, and in the right context, it can look awesome. But that is the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ith every method or technique. Your research and the brief should let you know if it's valid or not to be used. Often your design won't work or function by using any of these techniques because the brief doesn't align with it. Imagine an easy to use drag and drop editor for creating your websites, something built directly into your browser. Well, that's the sponsor of today's video, ReadyMag. Now, it couldn't be easier to use, and for someone like myself who hasn't even bothered to learn code, it's a great asset in my design arsenal. You all know how I feel about fonts and typography, I really cannot get enough of them. And so when I realised that ReadyMag has an ever-growing collection of over 5,000 web fonts from places like Typekit, WebType, Google and so on, I had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design tool. I also took a closer look at some of the existing designs created with ReadyMag, which you can do as well for inspiration on their examples page. And if you build websites for clients, then you can turn project pages into templates and reuse them to speed up your workflow. And clients can even check your project via a password protected link using ReadyMag. Or alternatively, you can use the collaboration function that allows you to invite other people onto your projects to work together. Now you can try ReadyMag right now by signing up for free without the use of a credit card. And with the Studio Plan, you can create as many projects as you want and map up to 5 domains on your account. And also you can invite up to 5 collaborators to your projects. But to you guys, the viewers of my channel, there is a promo code Satori50 that's going to allow the first 50 users to sign